최근 한국에 세계 최고 갑부가 방문했었죠. 알려진 자산만 무려 2,500조라는 빈살만 왕세자. 방문 당시 삼성, SK, 현대 등 대한민국 최고 수장들을 몽땅 소환하는 패기를 보여주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렇게 돈이 썩어날 정도로 많은 빈살만이 요즘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네옴시티 프로젝트. 사막 한가운데다가 도시를 짓는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인데요. 투입된 금액만 무려 1,400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이 네옴시티처럼 어마무시한 도시들이 계획되어 있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클래스부터 남다른 한국의 도시계획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라고 하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가 꼽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핫한 동네가 바로 서울 중심부에 있는 용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중에서도 도시계획이 유난히 활발한 지역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특히 인터넷에 용산 랜드마크라고 검색해보면 이런 사진 하나가 나오죠. 와, 진짜 저런 건물이 있다고?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 건물은 지금 용산에 계획 중인 더 클라우드 빌딩이랍니다. 이처럼 용산에는 더 클라우드 같은 마천루들이 꽤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그걸 통틀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주변이랑 비교해봐도 경관이라든가 스카이라인 자체가 달라요. 이 건물들 다 합쳐서 얼마? 31조 원! 그러니 대충 때려잡아도 건물 하나당 1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요. 특히 앞서 보여드렸던 더 클라우드 빌딩은 일단 디자인부터가 충격적인데요. 곧게 뻗은 268m짜리 쌍둥이 빌딩 사이에 희한한 모양의 구조물들이 뭉텅이로 붙어 있어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마천루라면 잘 나가는 기업의 사무실이 들어오나 싶잖아요. 하지만 이 빌딩의 용도는 의외로 주거용. 그러니까 63빌딩만한 크기의 아파트라는 소리인데요. 자세히 확대해보니까 테라스도 있고 탁 트인 정원도 있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선 쾌적하긴 하겠어요. 근데 이 건물 모양 때문에 좀 크게 논란이 됐는데요. 혹시 9.11 테러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미국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비행기에 맞아서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더 클라우드의 모양이 그때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맞던 장면을 형상화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죠. 게다가 쌍둥이 빌딩이 있는 맨하탄도 업무지구고 여기 용산도 국제 업무지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9.11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설계자가 알카에다 프락치다라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웅장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계획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건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코레일이 빚더미에 허덕이던 시기로 말이죠. 당시에 KTX라는 초특급 열차가 우리나라에 딱 등장했거든요. 근데 이걸 굴리려니까 열차값도 비싸고 역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드니까 코레일이 자기네 정비고 부지에다가 빌딩을 올려가지고 돈을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입니다. 근데 왜 하필 잘 쓰고 있던 정비고를 빌딩으로 올리겠다는 발상이 나온 걸까요? 당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이거 뭐 건물만 올렸다 하면 노다지였어요. 땅 파서 건물 올려서 팔면 거기에 들인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뽑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왕 짓는 거 더 높게 더 크게 지으면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부동산으로 뭔가 해보자라는 발상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당시 서울시장. 이왕 개발하는 거 한강 앞까지 땅을 더 사가지고 한강 경관도 한번 살려보자고. 그렇게 일이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예산 31조짜리 거대 프로젝트인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시작하고 말았던 거죠. 조감도 보시면 아예 한강 앞에다가 수변공원 비스무리한 것까지 만드는 계획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강 앞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뭐야? 코레일 땅만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 집까지 헐고 국제업무지구를 짓겠다고? 그 사람들 입장에선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한강뷰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헐고 국제업무 어쩌고를 짓겠다니. 하지만 서울시랑 코레일은 개발만 하면 다들 돈방석에 앉을 거라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회유했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일이 좀 되어가려는 찰나 또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으니 그건 바로 미국발 경제위기.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터지자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고 이 땅은 결국 황무지가 돼버렸다고 해요. 어차피 개발될 땅이니까 하고선 원래 있던 정비창까지 다 헐어버려서 지금 이 땅은 아직까지 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용산 국제업무지구보다 훨씬 더 미쳐버린 도시계획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HCT. 영종도에다가 인공섬을 지어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아까 용산이 31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HCT의 개발 예산은 무려 317조. 이건 그냥 금액부터가 미친 거죠. 일단 랜드마크부터 보시면요. 메가스트립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돔은 자그마치 길이가 3,300m에 폭이 800m라고 하는데요.
저 안에 금융기관, 호텔, 오피스텔에 심지어 테마파크까지 넣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테마파크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무려 미국의 디즈니파크를 능가할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죠. 그리고 ACT가 자랑하는 랜드마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피라미드 타운. 이거 멀리서 볼 때는 하나의 건물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50개 넘는 빌딩들이 모인 빌딩 단지라고 해요. 빌딩들 건물 높이를 하나하나 계산해서 피라미드 모양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려 317조나 들여서 이 HCT를 짓겠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인 관광객 때문인데요. 당시 중국이 미친 듯이 경제 성장을 할 때라 중국이랑 가장 가까운 영종도 쪽에 최대 규모의 관광 단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심지어 일각에서는 중국인들이 숫자 8을 좋아해서 도시 모양이 저렇다나 뭐라나? 아무튼 이렇게 조감도만 봐도 웅장해지는 HCT. 그러나 2013년 8월 1일 HCT 프로젝트는 완전히 무산돼 버리고 마는데요. 에? 갑자기? 아까 HCT 개발 비용이 317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당시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370조였다고 해요. 한마디로 HCT는 그냥 대한민국 1년 예산을 다 때려 부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도시 계획이었다는 소리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현실성이 있어야 돈을 집어넣을 텐데 누가 여기다가 선뜻 돈을 집어넣겠어요? 결국 HCT를 계획했던 인천시는 어디에서도 투자자를 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인천의 야심찬 도시계획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답니다. 물론 ACT처럼 인공섬을 만드는 도시계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같은 서해안이지만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또 다른 도시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조감도만 놓고 보면 ACT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의외로 지금 현재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이곳의 이름은 새만금. 무려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울의 3분의 2나 되는 면적을 땅으로 메꾸어 도시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물론 지금은 허허벌판에다가 공사도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한데 VR 테마파크에다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이것저것 계획은 많답니다. 심지어 공항까지 하나 들여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큰 땅을 간척했는데 왜 아직도 건물들은 전혀 지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이게 애초에 새만금 계획은 도시 계획이 아니었는데요. 때는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새만금을 만드는 의도는 쌀이 부족해서였다고 해요. 그때 한창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땅을 잔뜩 간척해서 쌀 농사를 지으면 적어도 사람들이 굶지는 않겠지 라는 이유로 간척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땅이 워낙 넓다 보니 간척하는데 무려 50년이 걸렸지 뭐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들어서야 간척 사업이 부랴부랴 마무리 지었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이제는 쌀이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도시계획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이렇게 우당탕탕 시작한 도시기는 한데 그래도 앞에 얘기했던 도시들보다는 미래가 꽤 밝은 편입니다. 어쨌든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기도 했고 가장자리부터 건물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중간에 수목원도 짓고 있고요. 새만금의 국내 첫 해안 수목원이 본격 조성됩니다. 전문가들의 말로는 2050년쯤에 새만금이 완성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무려 80년이라는 시간을 갈아 넣어 만든 도시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만금이 80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그런 새만금보다 무려 8배나 넓은 간척 도시 계획이 있다는 사실. 북한이랑 붙어있는 강화도 북부에서부터 인천 앞바다를 싹 다 메꿔버리고 무려 충청도까지 붙여버린다는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부터 웅장한 광개토 프로젝트. 그런데 사실 새만금에서 50년 동안 바다만 메꾸면서 죽쓰는 모습을 이미 한번 봤잖아요. 그런데 또 무려 8배나 크게 간척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이 정도면 뇌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는 의외로 되게 단순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땅을 만들어내는 게 구입하는 것보다 더 싸니까. 이게 무슨 헛소리야 하실 텐데요. 경기도 주택지의 경우 못해도 한 평에 500만 원은 줘야 사고 서울은 수천만 원을 줘도 못 산단 말이죠. 하지만 간척하는 데는 한 평에 고작 19만 원이면 된대요. 그러다 보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규모로 간척 사업을 계획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땅을 만들어서 도대체 무엇을 할 거냐 하고 봤더니 그 뒤에는 계획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광개토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땅을 만들어서 뭘 할지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몰려있는 공공기관들을 이곳에 옮기려고 만들었다 라고 하던데 솔직히 그게 말이 쉽지 멀쩡히 잘 굴러가는 공공기관들을 아무 이유 없이 서해 앞바다에 옮긴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 남은 땅들은 분양을 해서 팔 생각까지 했다고 하는데 아직 도시 조감도도 나오지 않은 이 땅을 도대체 누가 사겠어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광개토 프로젝트는 2015년에 처음 발표를 한 뒤 두 번 다시 누구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사실 새만금만 봐도 완공하는데 80년이 걸리는데 그 8배나 하는 도시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 감도 안 오죠.
이처럼 도시 계획을 세우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해요. 처음 생각했던 계획에서 자꾸 살이 붙다 보니 영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실제로 대한민국 프로젝트 중에 배를 산으로 보내는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사실. 이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 싶을 텐데 때는 2000년대 중반 한창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떠오르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육지로 물건을 운송하는 것보다 바다로 운송하는 게 훨씬 빠르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하를 시원하게 쫙 뚫어서 사람과 화물을 배로 실어 나르겠다는 계획이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문가들은 대운하를 짓기 위해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국토 한가운데에 소백 산맥이 딱 서 있어서 도저히 운하를 뚫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온 기가 막힌 해결책이 바로 스카이라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배를 서울에서 한강을 따라 소백 산맥까지 보내요. 그렇게 산맥에 도착하면 스카이라인이라고 불리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산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배는 산 위의 계곡을 따라서 흘러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다시 반대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낙동강으로 내려가서 부산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싶지만 어떤 유명한 환경공학 교수는 나만 믿으라면서 야심차게 그림까지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2번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에 그 대답은 무려 90시간. 아니 트럭으로도 5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90시간에 간다니요. 그렇게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한민국에 있었던 도시 계획들을 살펴봤는데요. 결과는 허무맹랑하게 끝나는 게 많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지식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